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한약 디지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해드리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한약 디지텍이 이번에 24년 1분기 실적 보고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아질 방향성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캐펙스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IDM 업체들의 캐펙스가 회복되면은 그에 따른 또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양 디지텍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같은 같이 우상향하는 그런 뭐 흐름세로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4분기까지 이제 한 10% 정도씩 성장한다면은 이제 역대급 매출액을 달성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하락하는 이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번 고가를 찍고 고점을 취한 다음에 쭉 빠졌잖아요. 그 빠진 게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좀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일단은 6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공매도도 재개되고 지난주 주말쯤에 이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를 또 해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죠. 북한의 리스크라든지 중국의 어떤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이슈도 있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도 있죠. 유가가 지금 이란의 이 대통령이 죽으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도 지금 사실 지금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지지 라인이 역사적인 지지 저항 구간이란 말이죠. 추세선을 그어 보시면은 지금 이 추세 안에 있었잖아요. 이 추세 안에서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왔어야지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지금 고점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해주면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게 HLB 그룹의 5개 기업들이 전부 다 어, 더블 하한가 사태를 맞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개별 주식에도 어떤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4.5%에서 거의 4.8% 사이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물론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이 3%대로 좀 들어선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꿋꿋하게 이렇게 4.5% 밑으로는 잘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다시 이제 상승하는데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이 지수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또 반도체 업황이 좀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잘 오르지 못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IT, 이 전자제품 쪽으로 이제 굉장히 수급이 몰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고평가다라는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해 주는가 싶더니 좀 멈춰가지고 다시 하락하는 주식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시장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긍정적인 호재로서 작용을 할 건데 그 호재가 또 얼마나 갈지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양 디지텍에 내부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제 글로벌적인 이 치왕들을 읊어드렸고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이 업황이 좋지 않았던 2023년도에도 이렇게 유지해주고 매출액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24년도 1분기에 퀀텀 점프 해주면서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500억, 5천억이죠. 5천억에서 매출액이 5,500억까지 이렇게 10% 올라주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가총액도 하한선인데 매출액이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이렇게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영업이익 비율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2023년도에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런 이유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 원에서 2천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비율적으로 말씀이죠. 비율적으로 5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번에는 한 개를 팔면 만 원인데 이제는 다섯 개를 네 개를 팔아야 만 원이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지금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이 낸드 플래시, 디램 이런 상관이 없더라도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매출 단가라든지 이런 납품 단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여하튼 1분기 실적이 지금 5,5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좀 자세하게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매출액이 5,360억입니다. 여기 단위가 10억이죠. 5,360억 있고 순이익 면에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YOY니까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 168억인데 어느 정도 감소를 했겠지만은 앞으로 해서 이제 한양 디지텍의 매출액은 계속해서 10%에서 20%씩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객사를 한번 보시면은 메모리 모듈과 SSD 관련된 상품을 팔고 있죠. SSD 관련해서 지금 30% 가격이 끌어올려졌는데 이 SSD 수요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지금 동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AI 서버실에 들어가는 게 SSD거든요. 이게 H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것이고 SSD는 좀 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300TB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뭐 하이닉스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팔게 될 텐데 수요가 대단하게도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AI 서버실 때문이거든요. AI 서버실 때문에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이 SSD, 낸드 플래시 가격도 상승하고 SSD의 매출도 상승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분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10%에서 20%씩 매출액이 상승한다면은 이런 모양새를 보이겠죠. 그러면 시가총액도 이런 흐름세를 보일 테고요. 그럼 기대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런 점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이제 매출액은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시가총액은 이런 식으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 하반기 이 25년도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상승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2분기에 실적이 제 말대로 안 되고 엄청 안 좋게 나왔다. 1분기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매출액이 이 위치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이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 내려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아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매수하라는 말도 아니고 매도하라는 말씀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매수를 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의 모멘텀 관련해서 좀 정리하시라고 이제 정보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